자, 그 다음 119페이지 지적공부의 관리, 정보, 전담관리기구, 그 다음에 5절, 6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오늘 3장을 하는데요. 아까 첫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한 페이지로 이렇게 넓게 한 페이지 정리가 된다고. 맞죠? 지금부터 하는 내용도 한 페이지면 정리가 돼요. 3장은 딱 두 페이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출제 범위 내에서는 두 페이지인데 많게는 3-4문제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죠? 자, 보시면 지적 공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조금 이제 암기를 요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자, 지적 공부에는 크게 이제 몇 가지가 있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뭐가 있냐면 지적 공부라는 것이 있고, 책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지적 공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보 처리.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지적 공부는 종이로 된 것들. 종이로 된 것들. 그러면 이 지적 공부는 어디에다가 보관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 보관 어디에다 할까요? 얘는 보관을 지적 서고에다가. 지적 서고에다 이제 보관하는 것이고, 은행에 가면은 뒤에 보면 서고 있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그 구청 가면은 그 지적 담당 부서 뒤에 보면 서고가 있어요. 서고에다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얘는 서고에다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전산 정보 시스템, 지적 전산 정보 시스템에다가 영구히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지적 공부는 반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반출은 보통 언제는 가능하냐면은 천재지변. 그러니까 보통 지적 공부는 천재지변을 제외하고서는 지적서고 밖으로 반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재지변 이외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 시도지사의 무엇을 받아라?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겁니다.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반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밖에 천재지변을 제외한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서고에서 이제 반출하고자 할 때 누구의 승인을 얻어라? 시도지사. 누가 누구한테 승인 얻는 거야?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가는 거야. 승인을 얻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적은 공개주의이기 때문에 등본이라든지 열람이 다 가능하단 말이야. 누구든지 스스로 납부를 하게 되면 등본 열람 가능한데, 얘는 종이로 되어 있는 거 개념이기 때문에 당의 지적소관청에 가야 돼요. 얘는 당의 지적소관청에 가서 등본이라든지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든지 또 누구한테 신청할 수 있다? 읍면 동장에게 등본이라든지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이놈이 멸실이 되거나 뭐가 될 수 있어요? 멸실되거나 훼손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멸실되거나 훼손이 되면 복구를 해야 된단 말이야.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기에 시스템에 관리했던 것을 무엇해야 돼요? 복제를 해야 된단 말이야. 복제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복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구축은 누가 하는 거냐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냥 써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안 써있네요. 얘는 만약에 이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 멸실되거나 뭐가 됐을 때, 훼손됐을 때는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얘를 무엇해서 복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무엇해라? 구축해야 된다. 국장. 유일하게 국장이 여기서 한번 나옵니다. 여기서 국장이. 그 내용 같이 기억을 하시고.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것은 요거 승인 얻는 거하고 이쪽 부분 두 개가 좀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지적정보 전담 관리 기구가 나옵니다. 밑에 제 4절에 보시면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말 그대로 지적정보를 전담해서 관리하겠다 그런 기구예요. 지적정보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기구인데 요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하고 항상 구축한다, 운영한다, 그럼 전부 다 누가 답이 되는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 목적이 뭐냐 이거죠. 목적은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목적은 요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무엇할 목적이다? 활용할 목적으로.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목적으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 운영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다 이겁니다. 여기서 국장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냐면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국장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적공부 자체를 뭐 과세라든지 정책정보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적공부를 과세라든지 정책정보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다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자료가 몇 개냐면은 4개입니다. 이번에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또 안 나왔거든요. 내년에는 아마 이게 꼭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4개가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 부동산 등기 전산 자료. 전부 다 전산 자료의 개념이에요. 부동산 등기 전산 자료. 그 다음에 공시지가 전산 자료. 세 번째로 주민등록 전산 자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가족관계 등록 전산 자료다. 이 4가지를 관리하는 기관에다가 이 자료를 무엇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4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딱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구하는데 뭐 시도지사가 요구한다, 소관청이 요구한다, 그렇게 틀릴 수가 있겠죠.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외워야 될 그 내용인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지적 무엇이다? 전산 자료야. 그러면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 공부를 과세라든지 정책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면은요, 얘는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쪽에서 하나 고른다. 그죠? 얘가 답인데, 얘는 우리 지적법이니까 얘는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쪽에 있는 뭐 얘를 쓴다든지 이쪽에 하나 골라낸다. 그러니까 여기 얘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일단 답은 틀리는 거야. 얘가 답인데.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시라는 소리예요. 지적전산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요 지적전산자라고 또 따로 있다고. 이거 말고 전산자라고 따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하면 답이 뭐다? 요놈이라는 소리예요. 지적전산 자료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지적공부야. 지적공부를 전산 처리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지적전산 자료를 이용하고자, 이용 또는 무엇할 때,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예전에 한 3-4문제 시험에 출제됐었던 그런 문제인데,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미리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은 심사를 받아야 돼요.
요 지적전산 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무엇을 받아라?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냐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무엇을 받아라? 심사를 받는 겁니다.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별도의 또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은 승인까지 받아야 돼요. 이 승인권자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승인권자는 그 전산자료의 범위에 따라서 뭐가 틀린다? 승인권자가 틀려져요. 전산자료의 범위는, 자료의 범위는 크게 몇 가지로?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이것이 전국적인 것이냐, 아니면 시도 단위냐, 시군구 단위냐, 단위가 전국 단위냐, 아니면은 시도 단위냐, 아니면은 시, 군, 구 단위냐에 따라서 뭐가 틀려진다? 승인권자가 틀려져요. 전국 단위는 누가 승인권자냐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 요 세 사람이 무엇이 되냐면 승인권자가 돼요. 시도 단위는 몇 사람만이? 두 사람만이로. 시군구 단위는 이렇게 한 사람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4, 5년 전에는 이렇게 됐었거든요. 전국 단위는 국장,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 시군구는 소관청 이렇게 됐었는데 법이 한번 개정되면서 전국 단위는 세 사람, 시도 단위는 두 사람, 시군구는 한 사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적소관청은 여기 다 포함되는 것이고 시도지사는 여기만, 국장은 여기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이들이 이제 승인을 딱 한단 말이에요. 에? 승인을 하게 되면 전산자료를 무엇 해줘야 돼? 전산자료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전산자료를 제공하는데 이 전산자료를 전산자료는 두 가지 형태예요. 하나는 인쇄물로서 제공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전산 매체로도 제공할 수 있는데, 인쇄물로 제공하는 경우는 30원의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돼. 필지당 3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전산 매체를 제공하는 경우는 필지당 얼마? 20원의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30원, 20원.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30원, 20원도. 30원, 20원도.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것은 사용료를 뭐로 납부하냐면 수입 인지로서 납부를 해요. 사용료를 수입 인지로서 납부하고, 시도지사라든지 지적소관청이 제공하는 것은 증지로서, 그 수입 증지로서 그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요런 것들이 시험에 예전에 시도지사하고 소관청은 증지로 납부하는데 인지라고 시험에 한번 나왔고, 답이 눈에 보이죠? 그죠? 요거 한번 시험에 나왔고, 지적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한테 심사를 받아야 될 것이냐? 이 사람한테 심사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지적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지적위원회에 심사를 받아라. 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4번 시험. 여기 이 문제가요. 이 내용이 지금까지 한 4문제 정도 나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4문제를 만들어 보면은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라는 거죠. 기존에 나왔던 문제랑 똑같이. 지문만 살짝 바꿔서. 지적법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기출문제만 완벽하게 알고 가면 다 맞아요. 이번 시험은 마찬가지야. 기출문제만 보고 가면 다 맞는 거예요. 그 대신에 거기서 살짝 응용한 것까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는 낼 수 없는 거니까. 이번에 우리가 24회잖아요. 24회 기출문제 등록사항도 마찬가지야. 일람도라는 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 14회 때 지적법 12문제를 가지고 앞에서 지적법상에서 찾아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기출문제 보면 다 나온다. 법정지목에 해당하는 건 나왔잖아. 예전에 또 나왔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개론에서도 시험에 나와요. 법정지목 28개에 해당하는 것 이런 것도.
근데 이번에도 이번에 또 나왔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 우리 책이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여기 보면 미리 이제 심사를 신청하면 이들이 심사할 것들이 있어. 어? 이들은 어떠한 내용들을 심사를 해야 될 것이냐. 심사 사항에 대해서만 한 번 더 정리해서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승인을 하게 되면 승인을 받는데 이들이 승인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이들이 또 승인을 하기 위한 또 심사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만 구분해서 이제 한 번씩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전산 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할 때는 심사받고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사는 이 사람이 하고 승인권자는 전국 단위냐 시도 단위냐 시군구 단위에 따라서 틀리더라. 국장이 제공하는 것은 인지고 나머지는 증지로서 사용료를 납부하는데 인쇄물은 얼마? 30원. 전산 매체는 얼마? 2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적공부의 복구를 봅니다. 지적공부 복구. 그래서 2장은요, 딱 2페이지밖에 안 나와요. 정리하면. 아까 전 시간에 했던 거하고 요거. 2페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1월, 12월에는 1차가 물론 중요하지만 2차를 어느 정도 정리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1, 2, 3, 4 때는 반복학습하면서 따라오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어차피 1차는 시험 볼 때까지 죽으라고 하거든. 점수도 안 나오고 하니까 어렵고 양도 많고 하니까 게으름 피지 않고 계속 하는데 2차는 나중에 5, 6월 달 되면은요. 아씨 1차도 안 되는데 뭐 2차를 나가지고 뭐하러 할까? 2포생이 뭔지 알죠? 2차 포기생이야. 그게 5, 6월 달 되면 많이 발생을 해요. 왜 1차도 안 되는데 2차까지 내가 할 필요 있느냐. 그러면 일주일에 6일을 나와야 되는데 2포를 하게 되면 2번만 나오면 되거든. 4일은 이제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포기하고 1차만 민법하고 결혼만 일주일 내내 공부할 것 같죠? 약속 잡고 놀러 다닌단 말이야. 그냥 끝까지 가서 끝까지 하는 거야, 공부는. 그러다가 진짜 안 되면 10월 달에, 9월 달에 포기해도 늦지 않아요. 그럼 이때까지, 9월 달까지 2차도 하고 1차도 꾸준히 하고 오잖아. 2달 동안 1차만 해도 된다 이거지, 그때는. 근데 이제 포기하고 봤는데 2차 너무 쉽게 나왔어, 생각보다. 충분히 붙을 수 있어. 그럼 이제 후회되는 거지. 아이, 괜히 2차 포기해가지고 2차 떨어졌다, 뭐. 일단은 너무 일찍, 어떤 경우는 막 3, 4월 달에도 포기해요. 근데 그렇게 일찍 포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2차를 조금 해놓으면 포기는 안 하게 되는 거지. 맞죠? 지저법 12개 맞으면 12개에서 12개 다 맞고 시작하면 2차를 왜 포기해? 등기법에서 6개만 맞아도 되는데. 맞죠? 그러면 지저법을 제대로 해놓으면 등기법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 기출문제만 맞춰도 대여섯 개 맞춘다고, 등기법은. 등기법도 맞춰. 근데 등기법은 기출문제를 12개를 못 맞춰요. 왜냐면 등기 자체가 양이 좀 많거든, 지적보다. 여기서 12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는 거야. 근데 지적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양이. 거기서 12개 맞추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12개는 다 못 맞춰요, 수험자들은. 그러나 10개, 11개는 맞출 수 있다 이거죠. 세법도 지금 미리미리 해놓으면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한 어느 정도 해놓으면 나중에 세법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공법은 매일 해야 돼. 공법은 2차에서 가장 어려운 거니까. 그죠? 근데 공법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수업만 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는 안 돼요.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지적공부 복구. 자,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것은 이 지적공부가 뭐가 됐을 때, 멸실이 되거나 뭐가 됐을 때,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하는 거예요. 누가? 지적소관청이.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는 지적소관청이 복구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복구하는데 지체 없이 복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써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지체 없이 이제 지적공부를 복구하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면 틀려?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적공부를 복구한다. X.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딱
승인을 만약에 이렇게 정리 안 해놓고 나중에 나오면은 승인 받나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아예 승인 얻지 않는다라는 것을 딱 기억하시면은 쉽다 이거죠. 그러면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복구하는 건데, 복구를 하는 것인데, 복구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복구하는 거예요? 복구는 그 등록사항을 복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지적 공부가 없어졌단 말이게 지금. 복구를 하려고 그래. 그럼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크게 두 개야. 토지 표시하고 소유자. 그럼 토지 표시가 무엇이고 소유자가 누구인지만 알면 복구하는 건 아무런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등록사항을 복구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등록사항은 크게 몇 가지로 보냐면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토지의 표시사항을 복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을 복구할 수 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지적은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뭐를 공시한다?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우선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지적 공부는 없어졌지만 등기부는 있잖아. 그러면 소유자는 뭐를 가지고? 등기부를 가지고 복구해라 이겁니다. 그 소유자는 부동산 등기부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이거 없으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 판결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는 뭐밖에 안 된다? 요거밖에 안 되는 거.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토지 표시는 뭐를 갖고 복구할 것이냐? 소유자는 등기부로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표시는 지적 공부 등본으로 가능해. 어차피 등본은 소관청이 발급하는 거니까 지적 공부 등본. 요 지적 공부 등본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지난주에 이거 기억나세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이거 기억나세요? 조사계획 수립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부 작성해서 결의서 작성하고 공부 정리하는데,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부가 정리되었다면 직권으로 등록사항 정정할 수 있고, 지적 공부가 없어졌을 때 결의서를 가지고 공부를 정리하니까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저기 앞에 복제해 놓으라 그랬잖아. 그죠? 왜? 복제하는 이유는 뭐예요?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대비해 가지고 복제된 지적 공부. 그 다음에 기타 측량 결과도. 기타 측량 결과. 측량 결과도를 가지고 우리가 도면을 복구할 수 있거든요. 면적도 계산하고. 그래서 지적 공부 등본은 가능한데 부본은 안 돼. 부본 X. 복사본 안 된다는 소리고요. 측량 결과도가 있고 측량 준비도라는 것이 있는데 준비도는 X. 아시겠죠? 얼마 전에 시험 얘기 나왔습니다. 다음 중 지적 공부를 복구하고자 한다.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것.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지적법에 이게 왜 나와? 이해가시겠죠? 그렇게 해서 시험에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보시면 돼, 얘네들을. 복구를 하기 위한 무엇이다? 복구 자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으면 복구를 하기 위한 자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복구 자료를 무엇하자? 복구 자료를 조사하자 이겁니다. 이렇게 토지의 표시를 복구하기 위한 자료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기 위한 이러한 자료를 조사를 하자 이거예요.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근거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근거 자료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복구 자료 조사서. 복구 자료 조사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구 자료도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 복구 자료 조사서하고 복구 자료도를 만드는데, 이 복구 자료 조사서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대장의 어떠한 대장의 등록사항을 무엇하는 것이다? 증명하는 자료를 가지고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복구 자료도라고 하는 것은
도면에 어떠한 등록사항을 무엇하는 것, 도면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복구자료 도를, 즉 복구자료 조사서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절차만 나와 있는데, 복구자료 조사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등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라? 복구자료 조사서를.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것을 이용해서 복구자료 도를 작성해라 이겁니다. 복구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면적이에요. 면적. 그래서 여기서는 면적이 무슨 면적이냐면은 조사 면적이야. 복구자료를 조사했더니 거기에 면적이 써 있잖아요. 여기 지적공부 등본에. 그 다음에 복구자료도는 일종의 도면, 복구자료도는 일종의 도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도면. 여기에 면적은 어떻게 해야 돼? 면적은 측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구자료도, 자, 복구자료 조사서에 보면 복구자료 조사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있으면, 조사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조사서에 면적이 쓴단 말이야. 이해 가시겠죠? 이 면적이 얼마로 써 있어. 이 면적은 측정한 면적이야, 조사 면적이에요? 조사 면적이야. 조사된 면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면적을 알려면 측정해봐야 되겠죠? 측정 면적이라. 그러면 이 조사서에 조사된 면적하고 측정 면적이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서로 이렇게 틀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를 계산하냐면은 허용 범위를 계산을 해. A가 허용 범위야, 지적에서. 허용 범위를 계산을 한단 말이야. 허용 범위를 계산을 해서 허용 범위 무엇일 때? 이내일 때. 그러니까 산식이 있어요. 식으로 계산해. 허용 범위가 10이야. 얘하고 면적의 차이가 9가 나왔어. 그럼 허용 범위 이내죠. 10 안에 들어왔잖아. 이내일 때는 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에? 이내일 때는 조사서의 무슨 면적을, 이 조사 면적을 무엇으로 하자? 복구 면적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복구사항을, 그 다음에는 복구사항을 무엇한다? 복구사항을 게시하는 겁니다. 복구사항 게시하는데 며칠 이상 게시하도록 되냐면 15일 이상. 15일 이상 복구사항을 게시하도록 되는데, 이건 어디에다 게시하냐면은 시군구 게시판. 항상 게시가 나오면은 시군구 게시판이라든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며칠 이상 게시한다? 15일 이상. 이렇게 15일 이상 게시하는 이유는 요 게시기간 동안에 무엇을 받겠다라는 거야? 이의 신청 받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해라 이겁니다. 그 복구 누가 합니까? 복구는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것은 소관청이니까 이의 신청도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다가 이의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지적공부를 무엇한다? 복구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면 복구자료 조사해서 조사서 면적과 자료도의 측정 면적이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조사서의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해서 복구사항 게시하고, 게시기간 동안에 이의신청은 언제 한다? 게시기간 동안에 하는 거예요. 게시기간 동안에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러고 나서 복구가 이루어져.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은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이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지 못했어. 얘가 없는 거야 지금.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는 소리는 얘하고 너무 크게 차이가 났다는 소리고, 또 하나는 얘를 자료도를 작성할 수 없었어. 그러면 얘를 면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수 없을 때, 요거를 작성할 수 없을 때는 결국은 복구를 하기 위한 무엇으로 들어가라? 복구 측량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복구 측량이 다 완료가 되면 그때 무엇을 해라? 복구사항을 게시하는 겁니다. 절차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조사서 자료도 작성, 복구 측량, 복구사항 게시, 이의신청, 최종적으로 복구,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적공부 복구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복구에 대해 왜 복구를 해야 되느냐, 어떤 자료를 가지고 복구할 것이냐, 복구 절차. 이 절차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시험에. 여기까지가 제 3장입니다. 보시면은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거, 우리가 3주차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한 거를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24회 때 나왔던 지적법 기출문제를 풀면 8개 정도 말이에요. 8개, 9개 정도.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범위는. 지금 우리가 이게 인문 강의라고 하지만 인문 강의만 들어도 다 풀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인문 강의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1월달, 2월달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추가돼봤자 몇 개나 더 추가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11월, 12월 달에 조금 정리 잘 해놓으면 1, 2월 달이 편해지고 1, 2월 달에 편해지면 3, 4월이 더 편해지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제 4장으로 갑니다. 4장. 토지 이동 및 정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법에서 토지 이동 및 정리가 이쪽 부분이 가장 양이 많고 외울 게 가장 많아요. 가장 양이 많고 암기할 것이 가장 많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냥 보시면 전체적인 틀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자, 토지 이동 및 정리. 이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 시간에 국가가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조사 또는 무엇해서 조사 또는 측량을 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하는 것이다? 등록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요거에 대해서 정리했단 말이에요. 지적 공부에 어떤 게 등록되고 복구 어떻게 할 것이고 전산자료와 관련된 것들. 그죠? 그 등록하는데 등록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 등록사항 크게 몇 가지예요? 등록사항 크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토지의 무엇에 대한 거, 표시에 대한 거. 두 번째로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는 기타적인 내용이 있더라 이겁니다. 기타 했던 거를 오늘 했던 거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무엇 토지의 등급 이런 거란 말이에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성명, 주소, 주민번호. 그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와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주민등록번호가 되는 것이고 토지의 표시라 함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렇게 6개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토지의 표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게 3장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죠? 지난주에 했던 게 바로 뭐야?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란 말이에요. 여기 몇 장에서? 2장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유능을 어디서 공부하고? 3장에서 오늘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적은 이쪽이 우선시라 그랬잖아요. 이쪽이. 토지의 표시가. 소유자보다는 어디가 우선시다? 토지의 표시 쪽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토지의 표시사항을 어떻게 새로이 정하거나 이것을 무엇하고 변경하고 이것을 무엇하는 말소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토지의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토지의 표시다 아니다? 아니야. 그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이동이라 그래요. 얘네들은 토지의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역시 뭐가 아니냐? 토지동이 아니라는 거죠.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었다. 주민번호가 바뀌었다. 공시지가가 바뀌었다. 얘네들은 뭐가 아니다?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토지동이 아니야.
또 다음 중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면 뭐예요? 이쪽에 있는 거 하나 쓰면 돼. 소유자의 주소 변경, 개별 공시지가의 변경.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이러한 토지가 이동이 되면 조사 또는 무엇 해라? 측량해라. 그래서 지난주에 예전에 우리가 토지가 이동이 되면 누가 토지 소유자가 무엇 해라? 신청을 해라.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며칠이 90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90일 이내에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등록된 토지가 뭐로 됐을 때? 바다로 됐을 때란 말이에요. 바다는 등록이 돼야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무엇을 해야 돼? 말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아시겠죠?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될 것을 제3자가 무엇해서 대위에서 무엇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어요. 제3자가 이렇게. 이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 대위 신청. 다음 중 지적법상에서 대위 신청을 할 수 없는 자 해가지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요게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토지가 이동이 되면 토지 소유자가 이제 60일 이내 신청하는데 해매상발성 90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업시행자가, 관리인이, 뭐 지자체의 장이, 채권자가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가 이동이 되면 조사 또는 무엇 해야 돼요? 조사 또는 측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조사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었어요? 조사의 대표적인 것이 지목을 무엇하는? 지목 변경하고 그 다음에 뭐 합병. 얘네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조사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고, 측량을 요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측량을 요하는 것은 신규 등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등록 전환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축척을 변경하는 축척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뭐 등록사항의 정정이라. 등록사항 정정은 무조건 측량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번 정정할 때 측량하는 거 아니죠? 지목 정정할 때. 근데 경계와 면적을 정정할 때 측량해야 되는 거 이쪽에다 이제 넣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척 변경, 등록사항 정정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러한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에? 그럼 소관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소관청은 그 다음에 할 일은 바로 뭐냐면은 지적공부를 무엇 한다? 지적공부를 정리를 해주는 거야. 에? 공부를 정리하는데 이 공부를 정리하는 개념은 두 가지예요. 자,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은 곧 뭐를 정리하는 거나 마찬가지냐면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등록사항에는 토지에 이제 뭐가 써 있고 토지에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를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서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토지에 이동이 있었다라는 거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의 변동사항이 있었다라는 거야. 여기서는 이 소유자에 대해서 변동이 있었다 이거예요. 항상 공부를 정리하기 전에 뭐를 쓴다? 결의서를 쓰도록 돼 있어요. 항상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앞서서 결의서를 작성하는데 이때는 뭐를 작성하냐면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했다고. 이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해요. 얼마 전에 시험에 얘기 나왔습니다.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이걸 작성한다. X.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이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공부를 소유자를 무엇하면 돼? 정리하면 되고, 여기도 최종적으로 토지의 표시를 무엇하면 된다?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얘는 여기서 끝이에요. 이 여기서 끝이야. 근데 얘는 정리를 하게 되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등기를 무엇해라? 촉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등기 촉탁하는 것이고, 하나는 토지 소유자에게 무엇을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공부정리 사실을 또 알려줘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등기 촉탁은. 등기 촉탁은 우리나라는 대장하고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다? 이혼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장 따로 등기부 따로야. 대장 따로 등기부 따로. 그럼 얘랑 항상 어떻게 할?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이번에 시험에 이게 하나 나왔습니다. 다음 중 측량 대상이 아닌 것, 지목 변경. 이거는 측량 쪽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1장에서만 해도 맞출 수 있는 거죠. 측량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다음 중 지적 측량을 요하지 않는 것. 정답은 지목 변경이었단 말이에요.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등기 촉탁은 대장이라는 거하고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토지가 이동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등기 촉탁은 토지가 이동이 돼가지고, 그럼 토지가 이동이 되면 대장부터 무엇을 한다? 대장부터 먼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목이 바뀌면 등기부부터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부터 먼저 정리를 하는 거라고. 면적이 증감이 발생하면 먼저 대장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등기부를 바꾸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기존에 지목이 전이었어. 등기부도 지목이 뭐야? 그대로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에서 얘가 지목이 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목이 바뀐 거니까 얘를 뭐라 그래? 얘를 지목이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지목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목이 바뀌면 여기서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었으면 여전히 등기부상에서는 뭐가 돼요? 전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하고 서로 지금 어떻게 돼버렸어? 이렇게 불일치가 돼버렸잖아. 얘는 대로 바뀌었는데 얘는 기존에 그대로 전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무엇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목이 전은 등기부 중에 어디에 등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면 다시 토지가 이동이 돼서 공부를 정리하면 토지가 이동이 돼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면 등기부, 표제부를 무엇해야 돼요? 바꿔야죠? 변경해야죠? 변경 등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등기 촉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등기 촉탁은 언제 한다는 소리야? 등기 촉탁은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하는 겁니다. 토지가 이동이 돼서 지적 공부를 무엇하면? 정리하면 등기부, 표제부를 무엇할 필요가 있다?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 등기 촉탁이야. 근데 그러면 등기 촉탁은 언제 하는 거야? 등기 촉탁은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등기 촉탁의 대상은 언제다? 등기 촉탁 대상은 토지 이동이란 말이야. 근데 단 신규 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신규 등록은 대상이 되지 못해.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먼저 공유수매를 매립을 하게 되면 등록부터 먼저 하도록 되어 있다고. 등록. 그 신규 등록 당시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냐면 등기부 자체가 없단 말이야. 신규 등록 당시에는 등기부 자체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신규 등록 당시에는 얘가 없잖아. 촉탁할 의미가 없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등기 촉탁은 대장과 등기부를 무엇하기 위함이다? 일치시키기 위해서. 토지가 이동이 돼서 공부를 정리하게 되면
등기부 뭐를 바꿔야 된다? 표제부를 바꿔야 되더라. 그래서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통지도 아마 시험에 나왔을 겁니다. 통지를 하는데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왔어요. 여기서 화살표 끊었죠. 소유자를 정리했을 때는 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토지가 이동이 돼서 공부를 정리했을 때만 경우에 따라서 통지 대상이고, 이때는 통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는데 가장 핵심은 통지 시기예요. 통지 시기. 이번에 아마 이 통지 시기가 시험에 나왔을 겁니다. 통지 시기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통지 시기는 변경 등기를 필요로 하느냐, 변경 등기가 필요로 하느냐, 아니면은 변경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가 틀리냐면은 통지 시기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변경 등기를 필요한 경우는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14일? 15일이죠?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날짜가 아마 틀리게 나왔어요. 날짜가 틀리게. 이렇게. 그래서 4장에서는 요 부분, 4장에서는 뭐를 공부하는 거? 4장에서는 요게 큰 틀이고, 이번에 4장에서 나왔던 문제, 대입 신청에서 하나, 축적 변경에서 하나,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규 등록 전환, 분할, 지목 변경, 합병, 축적 변경, 등록사항 정정, 얘네들에 대한 세부적인 거 공부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공부 정리하는 절차를 공부하는 거. 여기서 이제 4장에 대한 내용.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4장에 대한 내용을, 중요한 것만, 다음 주에는 이제 법하고 지적법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4장에 대한 거, 중요한 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하나 정리를 하고, 5장에 지적 측량에 대한 거 정리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